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 관련 사건입니다. 최신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일본 기업 임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사건입니다. 천안시, 아산시, 평택시, 용인시와 같이 국가 핵심 기술, 국가 산업 기술이 사용되는 대기업의 1차 벤더나 2차 벤더 기업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부정경쟁방지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빈 법승, 천안 사무소의 책임 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자, 저희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은 여러 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 피의자는 2019년 여름경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네. 피의자는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공개된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샘플 실험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회사에 통보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었습니다. 네네. 피의자는 회사 내에서 산재 처리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예. 무엇보다 회사 내에서 품질 기준 실험에 관한 부당한 행동을 본인에게 요구를 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기도 했지만 피의자는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회사에서는 이를 눈치채고 피의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의자 및 상급자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피의자가 갈등 초반에는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은 뒤에 퇴사 의사를 일단 철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다만 피의자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 본인이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본인에게 부당한 행동을 요구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본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했고요. 예. 또한 평소 피의자는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상급자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네네. 본인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본인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백업해서 전송을 해놓고 본인의 컴퓨터는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포맷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몇몇 다른 직원이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회사 상부에 알리게 되면서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이제 들어보면 사건에서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상급자가 이제 부당한 행동을 계속 요구해서 자료들을 소지한 것과 본인 컴퓨터 파일을 백업하고 자기 컴퓨터는 포맷한 거. 예. 자, 이제 사실 이 내용만 사실 들어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어떤 네. 것인지 또 관련 법률 내용과 함께 한번 짚어주시죠. 부정경쟁 방지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입니다. 예. 특히 회사 근로자가 퇴사나 이직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사 이직 시에 주로 많이 충돌이 되는 그런 규정이다. 맞습니다. 네. 법상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려면 먼저 무엇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예. 영업비밀이 되려면 그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제한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 그 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네. 그리고 그 정보는 비밀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네. 한편 무엇이 이 영업비밀의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법이 예. 세분하여 유형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예. 크게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는 행위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두 가지 행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부당한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회사 내의 각종 실험값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였고 예. 본인 컴퓨터의 파일을 본인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백업을 해놓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네. 회사에서는 피의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퇴사를 선언한 후에 회사의 영업비밀인 실험값과 다른 자료들을 빼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피의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와 같은 자료를 촬영을 하고 백업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죄가 문제될 때 항상 보면 이제 업무상 배임죄가 따라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업무상 배임죄는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네네. 영업비밀 침해 역시 큰 틀에서는 회사와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이 본인의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과 구조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보통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무관리상의 어떤 신뢰관계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맞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영업비밀 침해죄, 영업비밀 누설죄가 영업비밀의 3대 요건,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제 불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 회사 재직 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 정보를 삭제 안 하고 그대로 보유하거나 그리고 퇴사 후에 그대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퇴사 과정에서 실제 이런 문제를 겪는 근로자 예. 또는 회사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법적 조력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 좋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인정이 되면 업무상 배임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엄청난 규모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네. 형사사건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고소인 측의 논리를 치열하게 반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예. 회사에서 퇴사나 이직을 할 경우 본인이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미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회사에서 퇴직이나 이직을 하실 경우에 이제 예.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거 관행이라서 내가 자료 다 갖고 나가는 거 문제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이제 가지고 나가서 사용한다든지 보관하고 있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그 문제가 영업비밀 침해죄, 또 네. 업무상 배임죄 예.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영업비밀로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 문서를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영업비밀 침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네. 그 영업비밀 관리성이 만약에 부정이 돼서 영업비밀 침해죄로 만약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리면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엄청난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최소한의 영업비밀 지정에 관한 시스템을 회사 내부적으로 갖추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요새에는 영업비밀 관리성에 대한 부분을 다소 완화해서 해석하는 추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면은 매출액이 1,000억 가까이 되거나 또 수백억 되는 회사들 중에서도 예. 영업비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상당히 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비용 절감 문제 때문에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회사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있습니다.